그렇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밥뚜껑님, 기자도 5년마다 갱신하는 정책 만듭시다. 허위 기사, 정쟁 유도 기사 쓰면 갱신 금지. 그것도 괜찮네요. 블링블링 해봐. 기자들도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라고 하셨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네요. 송은하님, 이기주 기자 멋지던데요. 속이 시원하. 글쎄요. 근데 이기주 기자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자주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국방부 잠시 출입할 때, 그때 하필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국방부를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국방부의 브리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뭐였냐면은, 북한이 포격을 하고 20분 뒤에 반격 포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복에 나섰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20분씩이나 걸립니까? 그 대포병 레이더가 금방 포착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리고,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포병 레이더 그래, 그렇게 늦었다 치더라도, 북한이 이제 그 연평도를 향해 있는 북한의 포구가 사실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구멍 중에서 어느 구멍에서 나왔는지 굳이 찾아봐야 되냐? 그 구멍, 북한의 포구 아무 군데나 대고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니냐? 보복인데 굳이 꼭 발사된 포구를 찾아가지고 쏴야 되냐?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쏘면 되지. 이랬더니, 그거 아니래.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를 부락 질렀어요. 그게 당시 YTN 생중계 중이었는데, 그대로 생방송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기주 기자 또 출입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온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영근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욜로레이오님 아까 그 뉴스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는 저도 귀를 의심할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요. 참 그렇습니다. 자, 위엔즈데이님, 블링블링 해바님, 장용진 기자는 더 설쳤을 것 같다고, 저라면 더 설쳤을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기주 기자 옆에서 같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마 이기주보다 소리 더 크게 질렀는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근데 사실, 언론 자유 운운하려면, 그래서 기자단 운운하려면, 그럴 때 함께 싸워줘야지 기자단 아닌가요? 그럴 때 같이 싸우라고 기자단 만들어둔 거예요. 권력이 어느 언론사 하나 꼭 집어가지고 탄압할 때, 기자들이 같이 싸우라고 만든 게 기자단이에요.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왜 만들었겠어? 군사 독재에 맞서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다 보니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대놓고 헛소리 삑삑 하고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야, 니들은 동업자 의식도 없냐? 웃기는 애들이에요. 지금은 MBC죠? 다음은 어디가 될지 몰라요. JTBC가 될지, CBS가 될지 몰라. CBS는 요즘에 윤석열한테 이쁨 받고 있다고 지금 잔뜩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니들도 얼마 안 남았어. 참. 야, 윤석열? 야, 불교 방송 더 좋아해 임마. 니들 뭐 몰라. CBS 바보 아니야 얘들. 아유.
그 보세요. 그 윤석열이 그 절에 갔을 때 하고 교회 갔을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던가요? 예, 뻔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좀 그렇다고 뭐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아유 바보들 아니야. 자, 얘네들은 다음 차례가 지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다음 차례가 지들이 돼 봐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 없을 거다 이것들아. 자, 두 번째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SBS 너네 언론 자유 운운하지 마. 역겨워. 윤석열 억지를 뒷받침해준 언론사들.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억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새끼 한 이 발언들 다 들었고 다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생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든 아닌가? 라고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온 국민이 다 들은 그 얘기를 아니. 자, 그 얘기를 아니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면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차라리 포장을 좀 잘 하라고. 포장을. 응? 아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 바이든이 쪽팔려가지고 사실은 바이든한테 쪽팔리는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 헛나왔다 라고 얘기하면 돼. 내가 바이든한테 쪽팔리겠다. 내가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이었다 라고 해버렸으면, 근데 말이 좀 헛나왔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 같아. 예. 왜냐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게 그때 뭔 얘기했냐면, 그 윤석열이 우리나라도 그 1억 달러인가 얼마를 뭐 재정회의 여기에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려면 국회가 승인해줘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근데 국회 승인 없이 그 얘기만 떡 했단 말이야. 근데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데 안 해주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내가 바이든한테 쪽팔리지. 그치? 자,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야. 미안하게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뭐 간단하게 끝나는지도 몰라. 근데 뭐, 참. 참 우습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이 수습을 하는 것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좀 그럴싸하게 하고, 좀, 노력은 했구나, 변명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생짜로 배째라, 나 진짜. 어휴, 어처구니 없죠. 근데 이렇게 생짜로 배째라 라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 그것도 언론이야. 그 대표적으로 앞장선 게 누구다? SBS야.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 언론 자유 침해하지 말라고 고발장 내고 한 게 누구다? 역시 또 SBS야.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어딨어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예. 기자협회장하고 언론노조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경찰청에 김은혜 수석 등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전용기에 MBC를 뺐을 때 바로 그때 했던 일입니다. 자, 여기에 언론노조위원장 가운데가 기자협회장이고 이쪽이 언론노조위원장인 것 같은데, 이 언론노조위원장이 어디 사람이다?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은 SBS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지금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자, 인규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SBS 지들이 지금 현재 마치 엄청나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야, 좀 가짠다, 그죠? 기가 막히네. 기가 차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이 새끼 바이든 쪽팔리겠네? 요거
이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다? 언제부터 나왔다? 실은 SBS 보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사실 SBS는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엄청 우호적이었어. 친검 기자의 핵심이 SBS였어요. 그래서 기자들, 검찰발 기사를 제일 먼저 많이 쓴 것도 SBS였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SBS의 그 눈부신 활약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보까지 내죠.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가지도 않았어. 아직 사흘 뒤에 갔어. 예고 기사죠. 마치. 뿐만 아닙니다. 고비 아주 야비하게 진보 진영을 비방한 것도 SBS였어요. 특히 윤석열이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라고 생 억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구? 그 첫 단추를 끼워준 게 SBS였습니다. 자, 지난 9월 23일 SBS 이경원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 전문가에게 소음을 제거한 영상을 묻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 함부로 제거하면 영향을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든으로 의식하고 들으면 바이든처럼 들리고 날리면으로 의식하고 들으면 날리면으로 들린다. 라고 처음으로 보도한 게 어디다? SBS 이경원 기자였습니다. 아니 지가 그딴 식으로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뭐라는 거죠? 응? 야, 되게 뻔뻔스럽다. 그죠? 많이 뻔뻔스럽네. 그죠? 이쯤 되면은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예? 이렇습니다. 진짜 바이든으로 의식하고 들으면 바이든처럼 들릴 수 있고 날리면이라고 의식하고 들으면 날리면으로 들린다. 전문가에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소음 제거 영상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뭐라고 의식하냐 하고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소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해서 분석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해요. 자, 이게 SBS 보도였습니다. SBS의 이 보도 이후에 YTN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매직, 바이든 날리면, 발리면, 말리면? 예. YTN도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러니 YTN이 민영화 되는 걸 두고 지들은 민영화 하면 안 된다라고 생 난리를 치지만 아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 민영화? 니들이 민영화 되든가 말든가 별로 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참. 어쨌거나 SBS가 어떻게 의식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바이든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날리면이라고 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곡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도 그랬어. 자, YTN? YTN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뭐냐면은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는 아예 대놓고 새끼줄을 뱀이라 우기는 이들에게 라고 하면서 서화동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달밤에 새끼를 뱀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는 경험이 인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윤 비속어 논란의 핵심은 자막 조작이다. 바이든으로 오인을 유도했다라고 대놓고 이제 또 질러버리기 시작하죠. 이거는 SBS 보도 이틀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TV조선은 뺐습니다. 굳이 걔들 것까지 넣어서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자, 보시다시피
SBS는 윤석열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노력을 해줬습니다. 윤석열이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 진실을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말 그대로 이 지록 위마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다? SBS였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언론 자유를 운운하면서 언론노조 위원장이라고 맨 앞에 쓴다고?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네가 앞에 나가서 그러기 전에 니네 회사 보도 태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니? 참 답답스럽습니다. 언론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고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건 언론이 아니죠. You are not alone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SBS 윤창현 위원장,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요? 지네 회사 문제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저렇게 설치는 이유는 뭘까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언론노조 위원장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국기자협회장 하면은 언론 국회의원 한 것들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고 정관계 영향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한대.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추혜선 의원 아시죠?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그 사람도 원래 SBS 노조 사무국장인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기자 출신은 웬만하면 국회의원 하지 말라 그래야겠어. 저도 기자이고 기자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밑바닥에서 민중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기자라면은 모를까. 민중들과 유리돼서 돈 많이 받고 마치 자기가 엘리트를 거쳐서 지가 정관계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는 자라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기자 자격도 없고 정치인 자격,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언론인, 기자라면 정말 민중들과 함께,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 더럽고 좀 채신머리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민중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정말 쟤 뭐야? 정의감도 없고 왜 저래? 왜 흐물흐물해? 라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꼬장꼬장하게 버텨줄 수 있는 게 기자가 아닐까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기자라는 자리, 특히 방송 3사니 조중동이니 이런 데를 가면은, 지가 국회의원 해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정말 저는 민중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